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책방.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신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아들아, 떠날 시간이다. 아, 이렇게 빨리요? 난 계획들이 많았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떠날 시간이야.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너의 소유물이 들어있지. 아, 내 소유물이요? 그 말은 내 물건들, 옷과 돈 뭐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었어. 그것들은 이 행성에 속한 것들이지. 나의 추억들인가요? 아니야.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지. 내 친구와 부모 형제인가요? 아니야, 아들아. 그들은 너의 여행길에 속한 것이야. 그럼 내 육체인 게 틀림없군요. 아니야. 그것은 흙에 속한 것이지. 그럼 내 영혼인 게 확실하군요. 슬프게도 넌 잊었구나. 아들아, 내 영혼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남자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두려움에 떨며 신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통해하며 눈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나요? 그렇다. 넌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내 것은 뭐였죠?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네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모든 순간이 너의 것이었지. 네, 여러분 짧은 에피소드를 들으셨습니다. 미국 시인 마야 안젤르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메리 올리버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 숨을 쉬면서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는가? 오늘은 삶에 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상상하니 벌써 숨이 막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천읍상 안에 있는 그 미술관 관장님이신 김혜영 화백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라고 하니까 왠지 또 가슴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하니 오랜만에 가슴 뛰는 저를 발견했어요. 면천읍성한 그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김혜영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 면천읍성한 그 미술관을 운영하는 저보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지부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음악을 통해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음악을 한 사람이지만 또한 미술도 전공한 미술학도입니다. 초중고를 당진에서 보냈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돼서 음악 봉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용히 깊은 내 자리로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음악도 하시고 미술도 하시고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 미술관, 그 미술관이라고 그랬죠? 네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쪽에 미술관이 있어서 면천 미술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그 네. 미술관. 네, 맞습니다. 미술관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미술관을 소개하자면 작년에 문을 열었고 그곳, 그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가슴에 담고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미술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행복하고요. 또한 10월 전시가 너무 가슴에 퍽퍽 박히는 그런 전시예요. 그래서 어제 DP를 마쳤는데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오셔서 그 작품을 보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가을 10월에 다녀가시면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랫동안 그 음악을 하셨는데요. 물론 네. 전공도 미술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미술관을 그렇게 차리게 되신 무슨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음악은 제가 이제 목소리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고 한 순간에 이제 목을 좀 이제 수술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고 나니까 음악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미술은 또 다른 전공이어서 해놓고 사실 당진으로 이사 와서 미술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한 10년 정도 붓을 꺾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음악은 들으면서 손은 그림을 그리고 와. 머릿속으로 글을 쓰고 이러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감상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미술관을 하게 된 거는 한 5년 전부터 그 건물을 짝사랑했어요. 어떤 건물이죠? 지금 현재 미술관 건물이요. 그래서 그 짝사랑을 하다 보니까 역시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게 면천에 무슨 우체국이었다고 예, 그러셨나요? 맞아요. 면천에 그 면천 우체국 자리인데 네. 이제 노후되니까 밖으로 이사를 해서 나갔고요. 네.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동방문화재연구원이라는 그 유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갖고 싶어 하셨어요, 건물을. 네. 근데 제가 5년 동안 짝사랑을 했거든요. 그 짝사랑한 결과가 크게 저한테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행운처럼 미술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짝사랑이 이루어졌군요. 네네, 이루어졌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근데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침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갔다. 네.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감동하셨다는 얘기였죠. 네. 작품을 보고 저도 얼굴이 그렇게 빨가지고 눈이 빨가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이었어요. 네. 꼭 가보고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선배님이시죠? 꼭 한번 오시길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시아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네.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책의 그 작가인 유시화 선생님의 그 스승이신 황순원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를 들면서 산문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그게 이제 인생의 어떤 노하우라는 이야기 같은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산문이 점점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이 책을 선물 받게 된 거는 작년에 이 책이 출간됐어요. 근데 출간됐을 때 두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늘 책을 사다 주는 남편한테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마음에 양식을 주는 지인이 있으시잖아요.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유시아 작가의 이제 글도 좋고 또 뭐랄까 이 산문집에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여정이라든가 삶은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유시아 작가님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유시아 작가님은 경희대 국문학 학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1980년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제25회 경희문인회 경희문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작이 인생 우화, 그리고 시로 납치하다,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늘 그대가 그립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아주 가슴 절절한 그런 시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죠.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네네 맞습니다. 네. 좋게 읽었어요. 네네. 우리 봉시님이 이 유시아 작가님이랑 대학 동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문이 맞나요? 예, 이 유시화라는 이름은 필명이거든요. 네. 본명은 안재찬이에요. 네네. 충북 영동인가 사는 친구인데 옥천. 네. 옥천이구나. 옥천. 네네. 네. 대학 때 1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했던 네. 분인데 하여튼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인지 저도 이제 요 유시화 작가 책을 좀
가끔 봤는데 참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시화 작가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네. 그동안 뭐 연락하고 상관 아니니까 네. 그걸 다시 한번 네. 알게 됐고 그때의 그 이미지 그때도 이제 장발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또 70년대고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도 예. 그 긴 머리 장발이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좀 길었어요. 이렇게 남 작가님은 그때 별로 다들 못 좀 느낄 거예요. 길었으니까. 네. 네. 우리 때 한참 막 이렇게 장발 단속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우리도 그때 군사 독재. 통행 금지는 기억하세요? 그럼요. 알죠. 저희, 예, 예. 있었죠. 예. 저도 그렇게 나이가 뭐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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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문청이었죠. 그분이 여기 네. 유시화 작가가 그 잘 알려져 있는 이문재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동인도 결성해서 네. 대학 때부터 시활동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그 뒤로 이렇게 시작 활동을 계속 할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인도에 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인도 생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면을 책을 통해서만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네. 평생을 도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그런 인생 여정을 이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해서 네.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굉장히 이 책.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책은 그럼 어떻게 산문이라는 얘기시죠? 네네. 어떻게 형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책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네. 51편을 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요. 네. 그때마다 이제 제목들이 다 있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책을 보면은 51개의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아주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아주 굉장히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러면서 많은 독서와 또는 묵상과 수행을 통해서 건져낸 그런 아주 영롱한 그런 어떤 언어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대표적인 제목인 새들은 날아가며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내용 좀 소개시켜주고 대표 곡지니까 네네. 또 그거 말고도 또 연관지어서 자유롭게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의 내용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살면서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달고 날아가는 그 순간부터 순탄치 않은 여행이라는 그런 삶을 방해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에 계속 매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날고 자유롭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자유로운 것이며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서술했나요? 아니요, 아주 핵심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책에서 쭉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얘기가 그 작가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시간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힘인데 지금이 바로 봄날이다.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현재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계속 보면은 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카르페 디엠 뭐 이런 구조라고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하나 또 이제 궁금한 게 두 분한테 첫 곡지가 그런 걸 거예요. 쾌렌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네. 쾌렌시아가 네. 뭐 이렇게 투에서 네네, 소가 쉬는 잠시 네. 쉬는 회복의 장소다. 안식처. 그래서 이제 피난처, 안식처, 또 뭐 수행에서는 인간 내면의 성소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들 각자의 코렌시아가 있어야 된다고 이 작가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 분 어떻습니까? 네, 남자 당연히 있죠. 예, 있죠. 네, 네. 여러분 코렌시아는 어디입니까? 또는 어느 제가 시간? 먼저 얘기해요. 예, 남 작가님 먼저 말씀하세요.
유시화 작가는 어디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행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행. 예, 예, 여행은 나만의 네. 퀘렌시아였다. 평생을 여행한 사람이거든요. 그 네. 사람이. 저는 카페예요. 카페. 네, 저는 이렇게 아. 노트북을 들고요.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가서 한두 시간씩 그냥 밖에 뭐 커피도 마시고 밖에 하늘도 보고 뭐 쓰고 싶은 거 노트북으로 쓰면서 한두 시간 이렇게 즐기는 게 저의 퀘렌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 장소죠. 네. 저는 그래서 카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커피도 좋아하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퀘렌시아라는 글을 미술관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괜찮네요, 그것도. 사실 근데 이제 이 외국어는 그렇죠. 이제 금방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퀘렌시아로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곳 그 미술관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저는 그 퀘렌시아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가 생각해야 할 어떤 것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전 늘 밤에 잠자기 전에 하늘을 보고 자거든요. 하늘이 보이나요, 방에서? 밖에서 이렇게 방에서도 네. 보여요. 그래서 달 밝은 날은 창밖에서 막 제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늘을 보는 게 저의 퀘렌시아입니다. 멋있네요. 우리 동식님은 뭐 저의 퀘렌시아 퀘렌시아가 뭐죠? 어디냐고 물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저는 아직 나의 퀘렌시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 물론 이제 선정이시군요. 일상 중에 뭔가 있긴 할 텐데 지금 안피디님이 술이라고 그러시고 있어요. 저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누구한테나 필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도 나의 퀘렌시아가 뭔지 한번 이렇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의 퀘렌시아는 어딘가. 네. 제가 미술관에다 써놔야겠네. 2층에 나의 퀘렌시아를 찾기. 괜찮네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네네. 네. 이 책에서요, 작가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숨을 쉬는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고 그렇게 네. 말을 했죠. 네. 관장님은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들을 언제 느끼시나요?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확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른다면 저는 이제 누구나 다 엄마라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를 좀 어렵게 출산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어렵게 출산했는데 우리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 가장 벅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사회복지를 또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삶을 놓고 싶어 하는 분들과 우연히 잘 알지 못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죽으러 가다가 뛰어들어와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때 상담 때문에 마음을 바꿔놓으라고 이렇게 찾아왔던 분들 또 그 한 분은 그렇게 목 놓아서 울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 그럴 때 좀 가슴이 벅차고 내가 그래도 좀 삶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채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미술관에 이렇게 비록 시간은 짧지만 오셔서 감동하고 다시 어떤 자신의 그 힐링하고 돌아가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소소한 행복이 많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네.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의 순간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별로 이제 자각하지 못하고 네. 그냥 흘려버리는 것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예. 동시님도 퀘렌시아 얘기 안 하셨으니까 숨 막히는 순간 하나 얘기해 주셔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집요하십니다. 숨 마실 때.
독서의 즐거움 중에 이제 중요한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이제 밑줄 긋는 행위, 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인데요. 뭐 꼭 우리 김혜영 화백님뿐이 아니고 남 작가님도 이 책 읽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았어요. 네. 마치 이 책이 무슨 잠언집이나 예. 수행하는 사람의 네네. 입문서 같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한 가지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책에서 네. 유시아 작가가 묻습니다. 부자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읽은 지 부자? 오래돼서 헷갈리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네. 네. 뭐 누가 부자예요? 지금 많이 하셨는데 뭐 숨막히는 순간이 많고 그러다 내 결국 그게 뭐죠? 아, 감동이죠. 네, 감동. 네. 많이 감동하는 사람이 부자다. 아, 끊임없이 예찬하라. 그럼 저는 많이 부자네요. 감동, 그렇죠. 네. 많이 네, 굉장히 감동하는 부자실 것 사람이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감동하면 정화되고 네. 심지어 신성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랬거든요. 아, 저는 그리고 감동을 받을 네. 줄 아는 사람이 또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아주 큰 끊임없이 부자인 것 감동하라. 같아요. 자, 아, 네. 얘기하니까 다 생각나죠. 네네. 구절을 소개해 주셔야죠. 그러면. 아, 그럼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아, 너무 많아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많은데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누군가는 그 길을 걸었으며 지금도 누군가는 나처럼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 걷는 길은 없다에 있는 78쪽에 있는 글이에요.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는 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의 어떤 한쪽 204페이지에 있는 글귀고요. 또 이 글을 하나를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아,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39쪽에 그 라다크 속담에 이제 얽혀져 있는 그런 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았나요? 네. 네, 아주 괜찮았죠? 아, 저는 중복 때요. 그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네. 저는 그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아,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좋은 말들인데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좀 새겨야 될 말이 되겠다는 것이 한 구절 있어요. 네. 평범한 건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아, 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 네. 예, 이것과 관련해서 그 꼭지가 빛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 네. 빛은 상처나 고통을 통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유, 이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서 거기다 줄을 진하게 쳐왔습니다. 네. 가슴이 찌릿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네, 네. 꿋꿋하게 살아가리라 뭐 그런 거죠. 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으시면서 막 밑줄을 막 그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이렇게 밑줄을 긋게 되던데요. 이제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멋있는 글, 아름다운 글, 또 진정으로 와닿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예.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어떤 사변적이거나 네. 관념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평생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실수다 말고 인도 가서 수년씩 살다. 인도를 막 수십 번 갔을 거예요 네. 아마.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읽어가면서 이제 다 중간 부분 좋은데 제일 끝에 부분인가요? 제일 마지막 꼭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디세이아 나오는 부분이죠. 예, 예, 네. 예, 예. 그 오디세이가 이제 여정 길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네. 길. 나는 유시와 작가의 오디세이가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삶은 그렇게 느꼈어요. 네, 딱. 삶은 예.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이다. 네. 예. 여행도 예,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삶에 대한 정의를 작가 자신은 정말 어떤 수행과 여행과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겪고 깨달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정의를 또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소개해 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관장님 정도라면 본인이 정의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또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궁금해요. 제 삶은 그 어떤 정의로 얘기한다면 자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연스러움. 그냥 네. 똑같은 어느 이제 제가 학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한 교수님인데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순리에 적응하고 그처럼 편안하게 간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냥 자연스러움, 흐르는 대로, 예. 억지가 아니고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우리한테 입혀놓으면 아주 보기 볼상사납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순응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 이런 게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응하는 삶, 네, 순응하는 자연을 삶. 닮은 삶, 네. 자연스러운 삶. 네.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욕심이 들어가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예. 그걸 배웠어요. 좀 몇 년 됐는데 정말 고민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서 내려놔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서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쉽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려놓는 법을 이제 배운 것 같아요. 돌을 욕심내지 깨치신 않고. 거죠. 어느 정도. 네. 아까 그 하늘을 보실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그 후배가 어제 저한테 뭘 하나 보내줬어요. 카카오톡으로. 그게 뭐냐면 짧은 말인데요. 네. 행복이란 하늘이 파랗다는 걸 느끼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 아주 그냥 예. 그대로의 이야기. 예, 그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피디님한테도 보내줬는데 예,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 굉장히 간단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치장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네, 네. 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김 관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여기 인생책방에 나와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출연해 주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우리 PD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 네. 고민 많이 했어요. 대답을 해야 되나?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독서를 하고 느끼고 이야기해 줄 분들이 많은데 왜 나지? 근데 분명히 제가 어떤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 글을 쓰는 남 작가님이나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정선생님이나 좀 편안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간의 칭찬은 금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호모 비아토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길 위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곳을 가고 있든 우리는 집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에 있다. 그 멀고 긴 여행, 그 여정이 곧 진리 발견의 길이고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